갑시다. 자, 139번. 그래요. 별표 치세요. 요 녀석은 이 유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맞아요. 자, 139번.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시작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자? 우리 다항식의 곱셈도 마찬가지고, 인수분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2차 방정식, 뭐 2차 식의 최대 최소, 이번 중간고사 때 계속해서 똑같은 녀석이 나와. 뭐? 같은 식이 2번 이상 반복되고 있으면 뭐 하자? 치환을 하자. 그 풀이 많이 나올 거야. 그 똑같은 식이 반복된다는 게 진짜 다항식, 식이 똑같은 생김새가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수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성훈 씨 맞죠? 그래서 일단 시작은 했잖아. 시작은 못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 녀석은 16 또는 17이 반복된다고 하면 되지. 물론 15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나누어지는 놈에 있는 17을 x로 더 볼게. 그럼 뭐야? x의 15승이라는 녀석을 16이니까 x-1이죠. 로 나눈 그때 이 나머지가 R1 그걸 구하러 가자라고 해서 어떤 다항식을 누구로 나눈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요? 나누어지는 다항식에 나누는 식이 0 되도록 하는 x 얼마예요? 1이죠. 그 녀석을 집어넣은 걸 나머지라고 한다. 이게 나머지 정리다. 그렇지? 그래서 넣어 보자. 얼마 나와요? 1 넣어주니까 1의 15승입니다. 그래서 1입니다. 그걸 R1이라고 잡아요. 따라서 R1은 1이다. 맞아 틀려? 얘는 맞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갈 거야. 두 번째 누구? 요 녀석. 이번에는 의미 없다라는 생각으로 요 녀석 나누는 놈을 x로 잡아볼게. 19를.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래서 x-1의 전체 몇 승을? 13승을 x로 나눈 나머지다. 그걸 구하자라고 해서 이번에도 역시 무슨 형태? 나머지 정리의 형태. 나누는 식이 1차식이고 나누어진 나머지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해주세요? 나누는 식을 대입해서 답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누구? x에 0을 넣어봤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의 13승,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R2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틀렸죠. 요것 때문에 아마 답이 틀렸을 거야. 0 나와야 되는데 없었어. 맞지? 자, 요 녀석이 틀리는 이유, 즉 세 가지에서 얘는 맞는데 얘가 틀린 이유 여기서 넘어갈게요. 우리가 원래 풀고자 했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수에 대한 나눗셈이었어. 근데 내가 지금 똑같은 문자 또는 똑같은 수가 반복되니까 식의 나눗셈을 빌려온 거란 말이야. 근데 수의 나눗셈과 식의 나눗셈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뭐요? 수의 나눗셈에서는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약속. 나머지에서 약속이 붙지. 어떤 약속? 나머지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나누는 수보다 작은 놈을 반드시 나머지 쓰자라는 약속이 있어. 근데 식의 나눗셈에서는 뭐 해요? 뭘 만족하면 돼?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녀석이, 이거 좀만 땡길게. 나머지에 해당하는 녀석이 뭐만 만족하면 돼? 나누는 식이 있으면 누구끼리 비교? 차수끼리만 비교하죠. 그래서 요 차수보다 낮아지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누는 식이 몇 차라서 1차라서 나머지는 뭐만 나온다? 상수만 나온다. 그냥 상수가 나오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의 나눗셈에서는 양수면서 나누는 수보다 작은 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무런 상수가 다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수도 나올 수 있다? 여기서는 빌려보면 그 나머지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아이씨, 나머지. 두 번째 뭐도 나올 수 있다. 좀만 땡길까? 나머지가 뭐 할 수도 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누는 수보다 작은 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자꾸 나눔이라고 쓰냐? 9. 그리고 또 세 번째 뭐가 나올 수도 있어? 나누는 수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 나머지로 나올 수도 있어. 맞죠? 그래서 우리의 답은 뭘 해줘야 됩니다? 범위를 이 범위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음수일 때는 뭐 해주는데요? 나누는 수를 더하러 가죠. 얘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는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나누는 수를 빼는 방식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수를 나머지로 사용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잖아. 그럼 그대로 가면 안 되지. 답은 뭐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에다가 뭘 하러 가야 됩니다? 나누는 수였던 누구? 요거. 얘를 더해서 답을 내주셔야 돼요. 그게 알투입니다. 답은 실제로 둘이 더하니까 얼마? 19, 3번이 나와야지. 근데 만약에 좀 음수로 많이 작아가지고 19를 더했는데 또 음수일 수 있어? 그러면 뭐? 또 더하고. 저 범위 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 더. 왜요? 왜 하필이면 19를 나누는 수를 더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 하나 더 할게요. 왜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요 예시로 가자. 지금 이 녀석은 나눴어. 누구를? 18의 3승을, 13승을. 누구로 나눴어? 19로 나눴어. 그때 몫은요? 몰라. 이것도 역시 x에 대한 식이었겠지만 수로 돌리면 뭐 몫도 수가 나왔겠지. 근데 나머지가 현재 식에서는 뭐로 보였다? 마이너스로 보였던 거야. 그 마이너스를 어떻게 처리한 거야? 우변을 바꾸면 안 되니까 뭔가 어떤 수를 더하기 빼기를 할 거야. 그때 더하기 빼기 하는 게 뭐? 나누는 수랑 똑같은 수를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더해서 아무 변화 없이 가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도 붙여주는 거야. 그럼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거지. 그때 앞에 있는 마이너스 19는 몫에 묶여 들어가는 거고요. 플러스 19는 얘네들이 함께 18을 만들게 돼.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여기에서 19를 더해서 18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를 생략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알았죠? 그 포스트잇 써도 돼. 필기하고 하나 할 때. 쓰라고 냅둔 거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푸신 겁니다. 성훈 씨 알겠죠? 왜 하필이면 음수면 더 해야 되는지, 왜 나누는 수보다 크면 왜 빼야 되는지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데, 뭐 굳이 이걸 물어보거나 또는 이걸 항상 이용해야 되거나 하는 거는 아니라서 요거는 마지막에 한 번만 설명해 봤어요. 알았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학교 시험 진짜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2번으로 가보자. 정리할 거 얼른 정리해줘요. 자, 요 문제도 별표. 이거 교육청 기출문제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뭐냐면 x의 블라블라블라블라를 일단 x-3의 제곱으로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나머지를 줬어요. 근데 일단 나누는 수 자체가 뭐야? 2차식이잖아. 그지? 2차식으로 나눈다? 나누어진 식을 또 뭐 a, b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뭐 m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누는 식도 몰라. 나누는 수도 식도 2차식이야. 어쨌든 뭘 사용하고 가자? 관계식을 사용하고 가자. 요거 한 번 더 얘기하고 갈까? 선영이 왔으니까. 뭐 알겠지만. 자, 일단 내가 수업하는 방식에서는 나눗셈에 대한 203번이지. 나눗셈에 대한 내용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결국 뭐뭐뭐를 뭐뭐뭐로 나눌 때,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등장하는 나눗셈에 대한 내용은요. 한 2개, 3개 단원에서 계속 걸쳐 나오다가 수투에서 또 계속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설명을 똑같이 해주는 게 첫 번째, 직접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식도 있어요.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를 개수만 따서 조금 심플하게 하는 게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 풀이하면서 나왔던 나머지 정리라는 것도 나눗셈에 대한 내용이야. 결국 크게 보면은 방법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때 뭘 사용할지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었던 거고, 그거는 누굴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면 돼요. 뭐 일단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는 직접 나눗셈과 조립제법, 그리고 나머지만 구하는 나머지 정리. 예를 들어서 나머지 정리 쓴다 안 쓴다? 몫을 물어보면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조립제법을 항상 쓰나? 아니죠. 얘는 뭐 할 때?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머지 정리는요,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거는 1차식이라 썼고 위에 거는 x-알파라고 쓴 이유도 있겠지? 조립제법은 기본적으로 1차항의 개수가 1인 놈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2나 3이 최고차항의 개수면 쓰지 못하나? 아니, 쓸 수 있어. 그래서 뭐 몫을 그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눈다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이후에 나누는 내용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다르면 못 쓴다가 아니라 일단 쓴 다음에 관계식에서 다시 한번 식변형을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보통 설명을 하고요. 그거는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직접 나눗셈과 조립제법은 그 1차, 2차로만 구분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누는 식이나 나누어지는 식을 뭐 할 때, 알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나누어지는 식을 모른다? 직접 나눗셈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하러 가는 거다? 얘를 대체하는 녀석이 바로 나눗셈의 관계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요. 요 나눗셈의 관계식은 뭐다? A는 BQ 플러스 R, 검산식이었다. 그래서 또 앞으로 계속 써나갈 내용 중에 하나가, 검산식은 결국 양변이 나누어지는 수와 요 나눗셈을 한 수를 계산을 해보면 똑같니? 확인을 해서 나눗셈이 제대로 되었니 안 되었니를 확인하는 식으로 초등학교 때 보통 썼고, 지금 우리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결국 양변이 뭐하다? 똑같은 식이다. 즉 나눗셈의 관계식은 무슨 식이다? 상등식이다. 그래서 상등식이다 보니까 문제에 따라서 뭐 A에 있을 수도 있고 B에 있을 수도 있고 R에 있을 수도 있는, 또는 Q를 구하고자 하는, 결국 미정계수 뭐 A, B, C, D 이런 게 있겠지. 미정계수를 물어보는 문제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설명으로 들어가야 돼. 수치대입법을 사용을 할지 개수비교법을 사용할지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개수비교법보다 수치대입법을 쓰는 문제가 훨씬 많죠. 왜? 생각보다 우변에 미지수 많거든. 누구 때문에? QX가 와라락 전부 다 모르는 놈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수비교법을 써야 되는 문제는 Q를 하나하나 다 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수치대입법을 쓰러 가지. 누구를 날려버리는, Q를 날려버리는, 즉 B 자리에 X-1, X-2가 있으면 1 넣거나 2 넣는 식으로 그런 수치대입법을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 녀석을 공식화해둔 게 바로 나머지 정리고요. 맞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누어지는 식을 모른다. 그리고 2차식으로 나눈다. 그래서 관계식을 쓴다. 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남은 뭐냐? 몫에 대한 얘기가 없네. 없으니까 그냥 QX로 잡고 나머지 부분 뭐네? 3의 n승의 n-3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출발하는 거죠. x-3이다 이거. 출발하는 거죠. 자, 여기서 뭘 구하래요? 문제가 n도 물어볼 수 있지만 일단 n에 대한 언급은 없고 a, b를 구하라고 하네. 그럼 일단 n은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q 구하고 싶어? 안 구하고 싶어? 안 구하고 싶죠. 그래서 뭐 합니다? x에 일단 3을 넣어서 q 부분을 없애러 갑니다. 근데 하나 더. 원래 수치대입법은 어떻게 사용한다? 구하고자 하는 미정계수가 a, b 두 개면 대입하는 것도 두 개를 대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두 개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뭔가 하나의 식을 더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 어쨌든 x에 3을 한번 넣어보자 해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은 뭐가 돼? 3의 n승 곱하기 9 플러스 3a 플러스 b. 우변은 뭐야? 빵빵. 오면 그러면은 우리는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0이라는 사실을 얻은 거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사용하러 갈까? 여기서 사용하러 가는 게 바로 b는, 그래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예요. 또 어쩌라고요? 이놈에 의해서 좌변이 바뀌고, 좌변을 바꾸면
결국 인수정리에 의해서 얘는 3 넣으면 0 되는 놈이 된 거야. x-3은 인수로 갔겠지. 여기도 x-3이 있고 여기도 x-3이 있고 여기도 x-3이 있어서 약분을 해서 또 새로운 식을 얻어서 거기다가 또 3을 넣는 거예요. 계속 가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좌변을 살짝 바꿉니다. b 대신에 뭘 쓴다?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를 쓴다. 우변은 바뀐 거 없으니까 좌변만 한 번 더 쓸게. 어떻게? 그러면 얘는 3을 넣으면 0 되는 놈이라서 분명히 인수분해 될 겁니다. 그것만 잘 고민을 해봐요.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우변과 함께 잘 봐. 뭐하고 쉽게 생겼어? 3으로 나눠버리고 쉽게 생겼지. 그리고 양변을 3으로 나눈 식은 원래 있던 노란색 식과 비교하면 완전히 새로운 다른 식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x에 3을 넣어서 왜 넣는다? 한 번 더 q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좌변은 뭐야? 3의 n승에 a 플러스 6이 나오고 우변은 뭐야? 사라지고 3의 n승만 나오니까. 야, 3의 n승이 있는데 뭘 곱해야 3의 n승이 되니? 당연히 얘는 1이겠죠. 그렇게 a가 나와요. 그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b를 구해주시면 되고. 하고 끝. 202번. 형이 됐어? 됐어? 너 질문 아니었어 이거? 맞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야? 둘이 더하니까 1이겠네? 뭐 계산 실수 안 했나? 되었죠? 끝났어요. 여기까지. 형이 됐어? 됐어? 어디를 잘 모르겠어? 어디? 이거 인수분해 한 것부터? 그냥 b 대신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를 쓴 거야. 그리고 요 녀석 인수분해를 해봐. 그 요거 된 것까지는 알겠지? 그 인수분해 해봐. 어떻게 해? 1, 3a 플러스 3. 근데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서 플러스 a가 되도록 마이너스 남아있잖아. 그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인다? 여기다 붙인다가 된 거야. 알았죠? 네. 그 인수분해 한 거야. 됐음? 203번 가볼까? 뒤에도 있네? (203번) 가보자. 그치? 207번 나온 걸도 이쪽 뒤에 더 물어보려고 그랬어. 206번도 질문 아니야? 206번은 잘했어? 알았어요. 좀 이따 방법만 물어볼게. 물어본다고 하면 좀 그렇다. 확인해보자. 203번 갈게요. 이거 지울게요. 응? 질문 아니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자. 내가 잘못 들었었나 보다. 207번인데. 자, 일단 나는 206번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자, 이건 뭐지? 자, 205번과 206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나는 일단 여기 있는 문제를 무시하고 다른 걸로 넘어갈 거야. 지금 마플 시너지로 가는 반 중에 요 반이 아마 가장 높은 반이지 않을까 싶긴 해. 목일반보다 여기가 좀 더 높고, 요거 다음 반이 목일반이고, 그 다음이 이제 화목반. 아닌데, 화목반이랑 화토반이 비슷하겠구나. 목일반이 제일 낮은 반이구나. 어쨌든, 그래서 우리 반은 마플 시너지로 하는 반 중에는 조금 실력이 높은 반으로 치고, 심화 유형도 다 합니다. 목일반이랑 다르게. 자, 갑시다. 그래서 205번은 어떤 문제에 대한 내용이냐면, 자, 내가 생각하는 2번 단원까지의 킬러 문제는 한 3가지 유형이 돼요. 그 중에 우리는 두 번째 심화 유형까지 갈 거야.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뭐냐면, 우리 했던 거. 문제에 주어지기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줍니다. 그게 뭐 제곱식이라던가 인수분해 안 되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줘요. 그 다음에 어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줘요. 그리고 그 두 개를 곱한 녀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볼래? 라는 이 문제. 요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거든. 여기는 나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 막 하는 거 있잖아. 성훈이 기억나? 와, 이거 선영이도 해봐야 되는데. 혹시 앞에 영상 혹시 보고 왔어? 안 봤어? 그거 이따가 내가 링크 보내줄 테니까 요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한번 풀어봐. 그거 꼭 들어봐. 몇 번이냐면 이게 유형 16번입니다. 자네는 꼭 기억해놔요. 유형 16번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알았죠? 그 카톡 내가 보내줄게. 유형 16번과 관련된 문제 유형 혹시 잘 모르겠으면 이거 보라고. 어쨌든 요거 이게 첫 번째 심화유형. 근데 이건 모든 반이 다 합니다. 왜? 교과서에 있거든. 그래서 정 안 되겠다. 나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싶으면은 계속 반복해서라도 풀이를 만들어가는 식으로라도 외우게끔 시킬 거예요. 시험 대비로 넘어가면. 근데 지금 우리 반은 그러진 않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심화 유형까지 갑니다. 세 번째 심화 유형은 사실 고2 때 필요한 거라서 지금은 패스할 거고요. 자, 바로 뭐냐면 요 녀석이야. 뭐뭐뭐뭐뭐뭐를 만족시키는 뭐 해주세요? 다항식 fx 구하기. 이 문제거든. 그때 몇 번이야? 1206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로 만들어둔 거예요. 오케이? 1210번, 6번은 206번이구나. 206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로 만들어둔 겁니다. 물론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을 숨겨놓고 구할 수 있는 조건을 더 주는 문제도 있고 거기까지 갈 거야, 우리 오늘. 어쨌든 1205번과 6번은 요걸 풀 때 뭐가 필요하냐면 자, 한번 문제 잘 봐. 1205번도 어떤 문제야? 다항식 fx에 대해서 어떤 식을 만족시킨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항등식이라는 얘기지. 다항식 fx에 대해서 항등식을 주고 뭐 마지막에 물어본 건 f5를 물어보지만 만약에 fx를 구하세요 였다고 치면 요 문제 1205번 다항식 fx가 어떠한 항등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다항식 fx 구하기. 1206번도 뭐야? 어떠한 다항식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항등식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fx에 대해서 뭐 요것도 한 번 더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px 구하기라고 치자. 이 조건 무시하고 생각을 하면은 1205번과 1206번은 같은 문제라는 거 알겠어? 똑같은 문제라는 거 알겠어? 얘도 항등식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fx 구하기에서 끊자고 했지. 1206번도 이 항등식을 만족시킨다고 하니까 이 항등식을 만족시키는 px 구하기라고 들어갈 수 있겠어? 그럼 같은 문제라는 거 알겠어? 요 유형인 거 알겠어? 어떠한 항등식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fx 구하기. 근데 내가 205번보다 206번이 쉽다고 했어. 뭘 줬기 때문일까? 205번에는 없지만 206번에 있는 게 뭐예요? 성훈아? 3차. 요게 엄청난 큰 힌트입니다. 수투로 가면은 자주 쓰일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지금 1205번, 1206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205번, 206번. 그 말은 205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차수를 모르니까 차수부터 찾아주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줘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1205번, 205번도 마찬가지. 차수를 먼저 찾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내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진짜 내용이거든. 요거 내가 지금 칠판에 써주는 문제 두 개를 써줄 테니까 둘 다 한번 풀어봐요. 두 사람 다. 갑시다. 첫 번째 문제. fx제곱에 는 x제곱에 문제를 왜 읽고 있냐? 자, 이것도 fx 다항식 fx 구하기고요. 옆에 써주는 문제도 똑같이 fx 구하기입니다. 왜 이래 이거?
자, 둘 다 방식 fx 구하기 풀어보세요. 둘 다 차수 구하기부터 먼저 보여줄게요. 자, 요 문제랑 요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자, 이번 내용은 아직 설명 안 했지만 둘 다 방법이 똑같아. 근데 이 두 문제가 다 저기에 있는 마플 시너지에 있는 문제들과 또는 너희들이 흔히 보는 문제들과는 좀 다른 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둘 다 풀어보자고 한 거고요. 그리고 또 1번 차수 구하기가 이 문제와 저 문제가 차수 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둘 다 보여주려고 내가 둘 다 가지고 온 거야. 자, 가자. 첫 번째 일단 어떠어떠한 항등식을 만족시키는 상태에서 다항식 fx 구하기. 얘랑 비슷하죠? 마지막 실제 답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물어봅니다. 그냥 f5 구하기. 그리고 fx 구해서 5 넣기 이거거든. 어쨌든 다항식 fx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뭐부터 찾자? 차수부터 찾아가 보자. 자, 차수를 찾는 첫 번째 방법 뭐예요? fx를 그냥 n차라고 둡니다. 그러고 나서요. 좌변은요. n차식 안에 2차 x제곱 2차가 들어갔어. 그럼 좌변은 몇 차야, 성원아? n차 안에 2차가 들어가 있어. 그럼 몇 차야? 2n차가 되겠죠. 자, 선영아. 우변도 마찬가지야. 얘는 n차식이지. 그 앞에 2차식을 곱했지. n차식 곱하기 2차식이면 몇 차? 아니죠. n 플러스 2차. 자, x제곱에다가 x n승을 곱하는 거니까 n 플러스 2. 응, 맞죠? 그래서 우변은 n 플러스 2차입니다. 물론 잠깐만 가봐봐. 원래는 얘가 차수가 높은지 얘가 차수가 높은지 비교하셔야 돼요. 알았죠? 근데 얘가 더 차수가 낮으면 말이 안 되는 게 좌변이 짝수차거든. 그럼 탈락. 그럼 둘이 똑같아서 3차항이 사라지면요. 우변은 그럼 2차겠지. 근데 얘가 1차, 얘가 2차. 성립하네. 왜지? 어쨌든 이게 성립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얘가 이제 차수가 높으면 둘이 같아지면 돼. 그래서 n은 몇 차다? 2차다.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아무튼 알겠죠? 앞에 이거가 최고차일까? 저거가 최고차일까? 원래 이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그거는 지금 생략할게요. 그래서 얘는 좌변이 2차. fx는 2차 하고 시작하면 되고. 근데 얘도 일단 첫 번째 시행착오는 똑같이 겪어봐요. 차수 구하기. 그래서 뭐를 잡아보자? fx를 n차식이라고 잡아보는 거야. 그럼 좌변의 차수는 몇 차야? n차식 안에 2x 넣어봐야 n차. n차식과 1차식 곱했으니까 좌변은 n 플러스 1차. 마찬가지로 우변도 한번 보면은 얘도 n 플러스 1차야. 이미 똑같네요. 그러면 이걸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차수 구하기 두 번째 방법. 뭐다? fx를 ax의 n승으로 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 혹시 쓴 사람 하나만 추가시키자. 내가 안 썼네. 자, 두 번째 문제 뭐 추가시켜주세요? 최고차항의 개수다, 이거. 나 항상 최계수라고 쓸 건데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다? 1이다라는 조건을 내가 아까 빠뜨렸어. 그래서 이건 써줄게요. 그래서 원래는 fx를 ax의 n승으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는 일단 a는 없다. 최고차 개수가 1이다. 라고 하고 줄게요. 원래는 a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보를 하나 더 줄 거야. 어쨌든 그때 좌변을 보는 거야. 이번에는 차수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식 자체를 만들어요. 대신에 최고차항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좌변 봐봐. 어때? x 플러스 7 곱하기 요 n승 안에 x 자리에 2x를 쓰는 거니까 2x의 전체 n승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최고차만 볼게요. 그럼 정례준 뭐 나와? 2의 n승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승. 점점점. 됐죠? 다음. 우배는 이거 알겠어, 성은아? 근데 왜 알겠죠? 하는데 왜 말 안 해? 어디를 잘 모르겠어? 어디를 잘 모르겠어? 좌변 쓰고 있는 거야, 그냥. x 플러스 1 그대로 썼고, f에 2x를 넣으세요라고 하니까 x 대신에 2x를 n승 안에 넣은 거지.
그리고 최고차만 본 거야. 나머지 밑에 있는 차수들은 안 본 거고. 그럼 이거 전개하면 2의 n승, x의 n승이잖아. 전개해주면 2의 n승이 개수고 x의 n승, x의 1승 곱해서 n 플러스 1승. 이해됐어? 선생님도 알겠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봐봐요. 그거 빨리 하고 가자.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요거? 그러니까 한 번만 굳이 더 쓰면 요거 전개할 때 2의 n승, x의 n승이잖아. 그 밑에 있는 요 놈들은 어차피 차수가 더 낮을 거거든. 그럼 전개를 쫙 할 때 최고차만 보자. 최고차만 보자 그랬지. 그럼 얘랑 곱한 거. 그래서 2의 n승이 개수로 붙어 있고 요거 곱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 외 나머지는 더 낮은 차수라서 그냥 안 본 거예요. 중략. 이해됐어? 요거 분배하는 거 이거는 지수법칙이고 얘랑 곱해서 이거 앞에 개수로 붙어 있고 이거 둘이 지수끼리 더하는 거 지수법칙이고. 이해됐어요? 넘어가도 되겠어? 성희도 아까 결국 이 질문이었지? 응. 됐어요? 네. 갑니다. 우변 갈게요. 우변은요. 예. 자, 천천히 갈 테니까 잘 따라와봐. 일단 8x는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역시 fx 자리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돼. 왜 7로 썼냐? n승. 됐죠?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 걸 쫙 정리한다 치면 최고차항은 이걸 거야. 그래서 분배를 할 때 이렇게 분배하겠죠. 최고차항은 뭐예요? 8 개수고 x의 몇 승이고 n 플러스 1승. 이래서 아까 저 방식이 안 됐던 거야. 그럼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뭐 하면 돼? 결국 양면이 똑같다며. 최고차항이 똑같지. 뭐도? 개수도. 그래서 n은 3이 나옵니다. 개수끼리 비교한 거야. 이게 차수 구하기 두 번째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마 이 206번이 차수를 안 줬다면은 방금 나처럼 푸는 풀일 거야. 물론 그때는 차수를 안 주면 개수를 바꿀 수 있는 뭔가 뭐 방금 나처럼 8 이런 걸 줄 거야 대신에. 알았죠? 그리고 요 문제는 어떤 문제겠어? 얘랑 관련된 걸 거예요. 알았나요? 그래서 차수를 찾아주세요. 그럼 차수를 찾아주고 나면 두 번째. 자, 너희들이 흔히 만나는 문제들은 대부분 개수비교법을 써주세요 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더 많은 거 맞아. 인정이야. 개수비교법을 써야 돼. 그럼 개수비교법을 쓰기 위해서는 방금처럼 fx가 몇 차식? 2차식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fx를 뭐로 잡아달라는 얘기야.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아서 하나하나 다 좌변우변 다 대입해서 개수비교를 하러 가야 되는 거야. 제일 귀찮은 문제겠죠. 특히 3차면 말도 안 되겠지. A, B, C, D 미준 너무 많아지거든. 어쨌든 그 풀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풀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대부분의 문제는 개수비교법이 맞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훨씬 빠른 풀이가 하나가 더 있고 그 녀석을 지금 나는 설명하고 싶은 두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아마 이거 책의 풀이를 보면 206번은 지금 내가 설명하려는 그 풀이로 풀고 있을 거야. 나도 잘은 모르겠어. 시계 생김새가 그래. 그리고 205번은 두 번째 요 풀이를 못 써서 아마 얘로 쓰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내 예상인데 일단은 시도는 해봐야지. 그게 바로 뭐냐면 인수정리예요. 요게 이제 교과서를 벗어나는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입니다. 인수정리를 사용하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인수정리를 쓰고 싶다. 인수정리가 뭐예요? fx에 뭔가가 들어가면은 0 되는 것. f알파가 0이다? 그럼 fx는 뭐다?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정리잖아. 그렇게 식을 인수 찾으러 가는 거야. 맞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뭐 해주세요? x에 적당한 거 넣어서 0 되는 걸 찾아볼 거야. x에 뭐 어디 갔어? x에 뭐 넣고 싶게 생겼어? 마이너스 1? 그 전에 0.
0을 넣어주는 거죠. 갑시다. x에 0 넣어볼게요. 좌변 뭐예요? f빵. 우변 뭐예요? 0. 오케이. f형이 0인 거를 좌변에서 f형을 찾아봤어. 그럼 이번에는 x에 뭐 넣자? 마이너스 1. 왜? 방금 f형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우변에도 f0을 만들어 보는 거지. 그럼 좌변은 뭐야? f1. 우변은요? 1 곱하기 f0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우변 0이네. 그래서 f1이 0이라는 거 또 하나 찾았어요. 인수 두 개 찾았어. 2차식인데. 그러면 얘를 가지고 x만을 인수로 가시면 되지. 그럼 누구만? 최고차의 개수만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x에 또 넣습니다. 뭘 넣을까요, 이번에는? 아무거나 다 때려 박는 게 아니라 방금 또 f1이 0인 걸 찾았으니까 f를 한 번 더 만들어 볼 건데 우변을 f1로 만들면은 x에 0 넣는 거니까 의미 없지. 그러면은 뭐? 좌변을 한 번 더 f1로 만들어 봐. x에 뭐 넣으면 돼? 1 넣으면 되죠. 그래서 좌변은 f1, 우변은요 1f2 빼기 1 빼기 1. 근데 좌변 f1이 뭐였거든? 0이었거든. 그러면 결론, 아하, f2는 뭐다? 2다. 그러면 요 두 개 가지고 인수 정리. fx는 뭐예요? 최고차의 개수는 몰라요. 대신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인 건 알아요. 두 번째, f2를 이용해서 개수 찾으러 갑시다. 는 생략할게요. 2 넣어달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두 번째 단계 푸는 거예요. 되었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어. 요것도 두 번째 단계 마찬가지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더더욱 인수 정리 이용하는 문제. 206번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x에 뭐 넣어보는 거야? x에 뭐 넣어보는 거야? 뭘 넣고 싶게 생겼어? 되게 0과 마이너스 7 넣고 싶게 생겼니? 왜? 나 지금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잖아. 인수 정리를 쓰고 싶어서 좌변 또는 우변을 앞에 붙은 식을 이용해서 0대대로 만든 거야. 그래서 0을 넣어주면 우변이 0입니다. 좌변은 뭐예요? 7 곱하기 7 의미 없죠? 어차피 그게 0이라는 걸 아니까 f0이 0이라는 얘기야. 두 번째 x에 마이너스 7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변이 0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우변의 앞에 붙은 마이너스 56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f-6이 0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알았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넣고 싶어? 아직까지 뭐하니 멀었잖아. 3차식인 거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인수 3개 찾아야 되거든. 하나 더 찾아야 되잖아. x에 뭐 넣고 싶어? 이제 더 이상 fx 앞에 곱해진 식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으니 방금 구한 f0은 0, 좌변에서 f0을 만들어봤으면 우변에도 f0 만들어보자. 우변에서 f-6을 만들어봤으면 좌변에도 f-6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변에 f0을 만들어주는 x 얼마?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볼 거고 좌변에 f-6을 만드는 x 마이너스 3도 한번 넣어볼 거야. 여기서 사실은 둘 다 할 필요 없는 거 알죠? 왜요? 3차식인 거 알고 최고차에서 1인 거 알기 때문에 인수 하나만 더 찾으면 돼. 하나만 찾으면 되지 두 개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의문이 들지 않나? 이거 둘 다 결국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우변이 뭐니까? f0이니까 0 되는 거 아니야? 좌변 x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좌변에 f-6을 포함하니까 0 되는 거 아니야? 0이라는 인수 두 개 더 찾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단 해보자. x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요. 앞에 붙은 6은 의미 없고요. 뒤에 붙은 f-2가 0 됩니다가 포인트예요. x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요. 좌변이 0 되면서 우변은 마이너스 24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붙은 f-2가 0이다. 결국 두 녀석은 사실 똑같은 결론이 나와. 그래서 한 번만 써주면 돼. 알았죠? 그래서 결국 요거 색깔 안 보인다, 그지? 결국 요걸 이용해서 fx를 완성을 하는 겁니다. 최고차의 개수는 1 무시하고 0 넣어서 0 된다. x를 인수로 갖는다. 마이너스 2 넣어서 0 된다. x 플러스 2도 인수로 갖는다. 마이너스 6을 넣어서 0 된다. x 플러스 6도 인수로 갖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끝. 여기까지. 되었니? 끝. 뭔가 풀이가 왜 이렇게 길지? 오늘? 이 유형 설명하느라 그러나? 그래서 205번, 6번도 똑같이 풀 수 있겠죠? 차수가 없으면 차수부터 찾고, 인수정리 쓸 수 있으면 인수정리 쓰고, 못 쓰면 개수비교법으로 쓰고. 알았죠? 자, 207번 갑시다. 요거 풀이하고 잠깐 쉴게요. 요거 지워도 되죠, 왼쪽 거. 선생님 다 썼어? 안 써도 되겠어? 갑니다. 207번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식 fx를 자 차수 이런 거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이제. 자 어쨌든 최고차의 계수까지 적고 2차식이다. 이건 100%씩 찾아야 되는 문제일 겁니다. 어쨌든 x만 셀로 나눴을 때 뭐가 나왔어? 몫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뭐 쓰고 시작해야 돼? 관계식을 써줘야겠다. 그치? 그래서 씁니다. fx를 x-1로 나눴어요. 그때 몫은요? q1. 그리고 나머지는 말 안 했다 그래서 없다라는 건 아니지. 그럼 나머지는 쓰긴 쓸게요. 뭐라고? 나는 일단 R1으로 쓸게요. 알았죠? 또는 문제 R에 대한 얘기 있어 없어? 없는데 굳이 내가 R1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은 미수를 줄이자. 어떻게 쓰자?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F1으로 쓰면 되겠네 라고 가도 좋아요. 되었음. 두 번째. 이번에도 마찬가지. fx를 뭐로 나누셈? x-2로 나눠보셈. q2x로 가셈. 플러스 나머지는 뭐예요? f2로 가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지금 가는 f2? 저거 분명히 나머지일 거야. 라고 예상되니? 그 다음에 가도 나도 마찬가지. 지금 x에 뭐 넣고 있어 지금? 1을 넣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다. 그치? x에 1 넣고 싶은 식 뭐야? 이 녀석은 이미 썼지? f1은 1. 여기다 x에 1 넣어보자. f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q2의 1 플러스 f2. 그러니까 q2에 1을 넣어주면 좌변을 넘어갔다. f1 넘어오자. f1 더하기 f2예요. 이렇게 생긴 식을 하나 얻은 거야. 되었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쩌라고요? 잠깐만 좀 지울게 이제. 그거 가지고 어쩌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주구장 이거 혹시 썼니? 쓰지 말아봐. 이렇게 주구장창 풀고만 있으면 더 이상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일 거예요. 내가 분명히 처음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거든. 이거 중요하다 그랬거든. 얘들아. 최고차의 개수까지 줬잖아. 2차식인 거 알잖아. qx를 qx로 가면 안 되지. x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안 쓰이고 있는 식을 그래서 어떻게 쓸 거야? fx는 x-1에 q1으로 가지 말고 q1인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 하자? x 플러스 a 해도 되잖아. 그리고 얘는 f1 해버리면 되잖아. 맞아요? 네. 그 다음 두 번째요. q2도 자꾸 q2로 가려고 하지 말아봐. 최고차의 개수 1인 거 알고 2차식인 거 알면 이거 분명 fx식 구하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도 또 다른 몫이니까 x 플러스 b로 가지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알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x에 뭐 넣어봐? 2 넣어봐. 왜? 밑에서 뭔가 f2 찾고 싶거든. 그리고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b 연결하고 싶거든. 그래서 좌변에 f2는 a 플러스 2 플러스 f1. 여기다가 거꾸로 집어넣는 거야. x에 1 넣어봐. 좌변이 f1. 아우 다리야.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f2. 요 두 식을 이용해서 결국은 뭐다? 요 둘이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찾아오면 a,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여기에 있는 F1 대신에 얘를 쏙 집어넣어 주면은 우변에 F2가 남아야 되지. 그럼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0이다. 요 둘이 더해주면 0이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A-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가 나오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하래? 첫 번째 가의 식은 좌변이 뭐예요? Q2 에다가 1 넣은 거잖아. Q2 어디 있어? 얘가 Q2잖아. B 플러스 1이네요. 그게 뭐랑 같습니다? F2랑 같습니다. 두 번째 나가 말하고 싶은 건 뭔데요? 예, Q1에 1 여기에 1 넣는 거지. A 플러스 1. 두 번째 더하기네. 두 번째 Q2에 1 Q2가 뭐야? 얘가 Q2잖아. 1 넣어주래. B 플러스 1 그게 뭐래요? 6. A 플러스 B가 4네. 야, 그러면 우리 방금 찾은 이거랑 연립하면 A, B 찾을 수 있겠다. 그치? A는 뭐가 나오고요? 2분의 3이 나오고요. B는 뭐가 나오고요? 2분의 5가 나와요.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봐. 그러면 여기서 집어넣어주면은 B1 더하기 1, 2분의 7는 F2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식 완성된 거잖아. Fx 찾은 거지. B 방금 찾았고 F2 2분의 7 찾았고 그럼 Fx 완성이지. F3 구하면 되겠네. 마무리 다시 한번. 얘랑 얘를 이용해서 나의 식에서 나의 식이 아니라 밑에 나눗셈의 관계식에서 fx는 뭐다? x-2에 x 플러스 2분의 5에 왜 분수 나오냐? f2 2분의 7까지. 그래서 f3를 찾아주면 2분의 11 플러스 2분의 7 9가 나오는 거예요. 됐지요? 끝.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저 최고 차익에서 1인 2차식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fx를 식을 구하러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못 풀 겁니다. 계속 돌고 돌아요. 알았죠? Q2, Q1 하면서 미수가 너무 많아져서 F도 모르고 너무 많아져서 그래. 알았지?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인수분해는 원래 뭐 양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문제량은 적은데 이제 유형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2번으로 나눠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나도 이제 단계적으로 수업해야 되는데 뭐 방학 때 너희들이 다들 뭐 잘 해왔기 때문에 일단 나는 개념 설명을 싹 끝내버릴 거고요. 문제 몇 가지 푸는 거 정도만 오늘 내일 나눠서 하고 내일 인수분해 끝내고 그러고 나서 내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인수분해 뒤에 나오는 게 뭐야? 복소수지? 복소수 쪽으로 바로 이제 넘어가는 식으로 갈게요. 물론 복소수는 다 못 끝내고요. 그렇게 해서 2번에 걸쳐서 이제 인수분해 나도 또 진행합니다. 근데 오늘 다 개념 설명 끝나고 내일 그냥 문제만 좀 더 남은 거 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본적인 인수분해부터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 배워왔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이제 인수분해 하세요 라는 문제를 뭐 복잡하니까 이렇게 풀고 간단하니까 이렇게 푸는 건 아니거든. 간단해 보이지만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고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문제도 있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인수분해 하세요 라는 문제를 만나면 결국 너희들은 간단했던 거 복잡했던 거를 싹 다 함께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몇 번째 인수분해지? 라고 바로 너희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나는 한 방에 설명한 것도 있어. 첫 번째, 제일 먼저 인수분해 해주세요. 제일 먼저 너희들이 찾아봐야 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1번 공식. 공식으로서 1번이 아니라 그냥 인수분해 그 자체로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 바로 뭐 하기?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저기서는 m이지만 똑같은 식이 곱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녀석을 우리는 공통인수라고 불러요. 모든 항에 다 똑같이 곱해져 있는 인수, 공통인수. 맞죠?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주는 게 최우선입니다. 되게 쉬운 문제도 사실은 너희들이 공통인수 누구를 x를 묶어보지 않으면 한눈에 안 보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x로 묶어주고 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공통인수 묶는 게 최우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바로 요거.
이런 게 뭐야? 우리 공식이라고 부르는 녀석.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이지만 고등학교 때 배우는 많은 공식들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때 중학교 문제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중학교 문제는 그냥 이 정도만 풀 줄 알면 끝. 근데 이제 고등부로 넘어오면 어때? 원래 공식이었던 요런 녀석들이 이런 A들이, 이런 B들이 막 2A, 여기도 2A, 여기도 2A, B들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이제 보이는. 즉 원래 공식은 개수가 1, 3, 3, 1이지만 실제 우리가 만나는 개수는 뭐 1, 3, 3, 1이 아닐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8, 12, 6, 1일 수도 있거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공식에 A 대신에 2A, B 대신에 마이너스 3B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 식도 있기는 하죠. 그런 녀석은 어차피 공식이라서 일단 우리 방학 때 했었으니까 지금 다루는 내신 대비해서는 생략. 어쨌든 공식 쓰는 게 두 번째 제일 간단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확인을 해줘야 되는 녀석이 바로 공통 부분이에요. 첫 번째에서 얘기하는 공통인수와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공통 부분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처음에 얘기했던 공통인수는 모든 항에 다 똑같이 들어간 걸 우리는 공통인수라고 부르지만 뒤에 있는 항 한두 개에는 없지만 앞에 있는 녀석들에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공통 부분이라 부르고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똑같은 식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제 나머지 정리하면서 숙제 풀이하면서도 나왔던 똑같은 식, 똑같은 수가 반복되면 뭐 해주세요? 지원해주세요. 노란색으로 쓰자 그냥. 지원해주세요 라는 게 풀이로 들어갑니다. 맞죠? 근데 공통부분 치환형 중에는 그 중에 좀 독특한 녀석도 있어요. 그 녀석도 중요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불러오던 녀석. 생김새는 알죠? 하창, 이창,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보기차식이라 부릅니다. 그 보기차식이 왜 독특해서 따로 빼뒀냐? 얘도 결국은 x제곱이 2번 이상 반복된다라는 의미로 뭐 하기도 해. x제곱을 치환을 해서 풀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풀리는 문제도 있죠. 근데 보기차식이 독특해서 빼놓은 이유는 안 풀리는 문제 때문이지. 실제로 보기차식이 등장한다 시험에 거의 99% 치환이 아닌 문제로 나올 겁니다. 치환형은 오히려 공통부분 일반적인 치환형에서 더 많이 나와요. 거기서 물어볼 게 더 많거든. 그래서 또 다른 녀석이 바로 뭐다? 변형형이고요. 어떻게 변형형이고요. 어떻게 변형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확인할 녀석. 점점 복잡해지죠. 처음부터 생각합니다. 공통에서 묶을 거 묶어줬는데 또는 없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식 쓸 수 있는 개수도 아니고 치환할 녀석도 없다면 문자가 여러 개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사실은 2, 3, 4, 5번은 한눈에 딱 보자마자 4번, 2번 하면서 바로바로 보이죠. 어쨌든 문자가 2개 이상 쓰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뭐 한다? 차수가 낮은 문자가 있을 거야. 물론 없을 수도 있고 x도 2차, y도 2차, z도 2차면은 그냥 아무나로 하면 됩니다. 근데 x가 3차, y가 3차인데 z만 2차다? 그러면 z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뭐 한다?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자, 내림차순 정리까지만 설명했지 인수분해는 설명 안 했지만 내림차순 정리하고 나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형태가 뭔지는 조금 이따 역시 문제 풀면서 설명하자. 2줄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 요게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녀석이죠. 언제? 고차 방정식에서 진짜 많이 등장하는 녀석. 바로 뭐 하자? 인수정리. 너희들이 조립제법이라고 알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조립제법이 아니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인수정리는 살짝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실제 너희들이 인수분해를 계산하는 방법에 뭐가 들어가거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계산을 하거든.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한다라고도 너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같은 녀석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 5가지 끝. 신가 2개가 더 있죠. 자, 요 2가지 형태는 조금 독특한 형태라서 따로 빼둡니다. 첫 번째 녀석이 바로 뭐냐면 개수를 봤을 때 4차식인데 4창, 3창, 2창, 1창 상수항이 상수항과 4차, 2차항과 3차, 2차항은 혼자. 내가 이거 2차를 읽었나? 1차와 3차 그리고 2차 혼자. 개수가 무슨 꼴로?
대칭형꼴로 1, 1, 3, 3, 뭐 얘는 5 이런 식으로 대칭형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거 푸는 방식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세요라는 문제를 앞으로 이번 중간고사 때 만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복소수 범위는 지금 현재 복소수를 배우지도 않았을 뿐더러 원래 풀이 방법 자체가 더 뒤에서 나오는 거라서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 그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은 하지만 문제를 만나는 건 2차 방정식에서 만날 거고 2차 방정식에서 갑자기 인수분해를 만난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 하라는 거는 그냥 근해 공식 사용해서 풀면 됩니다. 알았죠? 어우 시끄러.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인수분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각각 조금씩 살붙여야 되는 녀석들 어떻게 할지 조금씩 더 보여줄게요. 근데 기본적인 공식 이용하는 몇 번? 유형 1번은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유형 2번으로 갈 건데 자 유형 2번은 이름 자체가 잘못됐어요. 마플 시너지가 오타 수정을 지금 거의 뭐 한 4년 5년째 안 하고 있는데 유형 2번 이름 공통인수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공통 부분 치환형이야. 그래서 이거는 공통 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분해가 아니라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의 인수분해입니다. 이거 이름 바꾸세요. 그래서 유형 2번과 유형 3번과 유형 4번 요 세 개가 바로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 치환형으로 풀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여기서 너희들이 몇 번을 풀어보냐면 214번을 풀어보세요. 겁나 쉬운 거니까 호다닥 진행합시다. 설명 안 합니다. 됐죠? 얘는 뭐예요? x-2x가 반복되니까 이 녀석을 대문자 x로 치환하자. 그러면 누구? 이 녀석의 더 원본. 실제 문제는 213번처럼 많이 나오죠. 밑에 네모 박스 무시하고 이거 보자. 어떻게 인수분해 하라는 거야? 방금처럼 똑같은 식이 반복되도록 맞지? 먼저 적당하게 두 개를 전개합니다. 첫 번째 거랑 누구? 마지막 거. 가운데 거 두 개. 더해서 일치하는 녀석이 일치하는 녀석이 되는 x와 x 플러스 3 더하면 2x 플러스 3. 가운데 거 두 개 더해도 2x 플러스 3. 그 두 개씩 먼저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 이거 많이 나오나? 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활용형으로 더 많이 나오고요. 실제 요 유형의 학교 시험에 나온다 치면 보통 216번처럼 나와요. 자, 216번 보면 어때? 공통부분 보여 안 보여? 어거지로 만들려면 상수항 이용해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안 보이는 게 맞죠? 그럼 이건 뭘까? 이건 어떤 문제에 속할까? 일단 앞에 있는 2차식과 뒤에 있는 2차식을 뭐예요? 다시 인수분해 합니다. 왜요? 다시 앞으로 들어가자. 칠판 봐봐. 213번 보면 분명히 내가 뭐 하라 그랬어? 끝에 거 두 개, 가운데 거 두 개 전개해야 된다고 했는데 방금 219번? 216번 문제는 어떤 식으로 잘못해 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를 잘못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1차의 곱으로 만든 다음 다시 너희들이 공통부분 발생하도록 다시 전개.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그 과정을 섞어 놓은 것 뿐이죠. 첫 번째 녀석은 뭐가 된다?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의 곱.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뭐가 된다? x 플러스 4와 x 플러스 5의 곱. 그래서 이건 뭐야? 끝에 거 두 개, 가운데 거 두 개 해야 되는데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를 잘못해놔서 맞죠? 다시 한번 전개를 해서 공통부분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치환형으로 푸는 인수분해입니다. 맞지요? 요게 이제 등장하고요. 요거 공통부분 치환형은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가 뭐다? 1차 더하기 상수꼴의 인수분해. 요거 이제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잘 기억해 놓도록 하고 요거는 사실 뒤에 있는 상수항만 무시하고 보면은 언제도 나왔던 녀석 그냥 다항식의 연산 곱셈에도 나오던 녀석이다. 그치? 그때도 공통부분, 공통인수, 공통부분 발생시켜서 치환해서 전개하세요를 에다가 뒤에 상수 붙여서 인수분해로 바꾸는 것뿐 같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는형이 붙어서 고차 방정식 문제로도 많이 나오죠. 알았죠? 다음. 그 다음에 나오는 녀석은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요. 요런 거 220번도 마찬가지. 똑같은 유형인 거 알겠어? 형태 자체가 1차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녀석은 뭔가 똑같은 수가 반복되니까 뭔가를 x로 바꿔서 그리고 인수분해 하는 형태로 풀어야 되겠다. 그렇지? 그때 바꿀 녀석 x를 뭐로 잡아? 얘들아? 뭐로 잡아주면 돼?
20. 가장 간단한 20. 21로 잡으면 안 돼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21로 잡으면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마지막에 값을 구하는 식으로 가는 형태의 문제는 심플한 20 같은 거. 알았죠? 그런 거를 x로 잡아주세요. 자, 그거 말고는 딱히 설명할 내용이 없고요. 어디로 쭉 넘어가냐면은 유형 5번으로 바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오는 문제, 보기차식 문제, 치환형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도 있긴 하지 뭐. 근데 나오면은 땡큐고 거의 대부분 변형형으로 나옵니다. 오히려 치환형은 위에 것처럼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 그래서 여기 마플 보면은 실제로 전부 다 뭐야? 치환형이 아니라는 걸 225번, 6번, 7번 보자마자 알겠어? 바로 알면은 땡큐. 어쨌든 얘는 변형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변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226번 먼저 당신들이 풀어보세요. 226번. 일단 얘는 뭘 이용하는 거예요? 합차 이용하긴 합니다. 맞아요. 근데 잘 봐요. 원래 어떻게 변형을 하라고 해? 특정 항만 개수를 바꿔. 그게 4차항 그대로 가야 되고 상수항 그대로 가야 돼. 그러면서 얘네들을 가지고 합차를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 가지고는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앞에 있는 x4승은 x제곱의 제곱이죠. 뒤에 있는 16은 4의 제곱이죠. 그럼 가운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직 몰라. 대신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8x제곱이 나온다까지는 알지. 이렇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뭐 맞춰주는 거야? 위에 있는 녀석도 뭐가 되도록 제곱식을 빼는 형식으로 가도록 계수 맞춰주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뒤에 플러스 15 필요하니까. 플러스 15잖아. 탈락이지. 그래서 여기는 뭐다?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계수 맞춰주기 위해서 x제곱을 뺀다라고 하면 여기는 뭐야? x의 완전 제곱식. 그래서 요 놈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는 거야? 앞에 플러스가 결정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차항 부분을 바꾸면서 제곱식을 만드는데 그때 이차항 부분의 개수를 바꿀 때에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건 맞긴 하지만 그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뒤에 식도 봐야 된다. x제곱을 빼서.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결국 제곱 속에 있는 누구랑 x제곱 플러스 4랑 뒤에 있는 제곱 속에 있는 누구를 x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는 형식으로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예, 됐지요? 이어보세요. 됐죠? 네. 그래서 요 변형형은 뭐다? 그 변형된 뒤의 형태가 제곱 빼기 제곱이더라. 근데 내가 이걸 왜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해설지에는 이게 안 나오기 때문이지. 해설지에는 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 변형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하고만 끝내거든. 얘가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 뒤를 보면 이해는 되지만 그치? 그럼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간다라고 할 때 사실 분명히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일부러 좀 자세하게 색깔 바꿔서 설명한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놔요. 알았죠? 요 푸는 순서, 변형하는 순서. 그럼 이제 유형 5번까지 끝난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나 다음 장에 있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6번 가봅시다. 우리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죠? 유형 6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사실 유형 6번, 유형 7번, 유형 8번, 유형 9번 요 4개의 유형은 사실은 똑같은 유형이에요. 세부적으로 조금씩 마지막에 물어보는 답이 바뀌어서 유형을 쪼개놓은 거지 사실은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 녀석은 한 방에 그냥 한 유형이다 라고만 설명하고 끝나고 실제로 요즘 나오는 문제집들 요 마플은 이거 개정 초반이거든. 개정 초반에 만들어서 오타 수정만 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느낌이 다르고 요즘 최근에 다시 한번 발행하고 있는 최근 문제집들은요. 사실 유형 7번, 8번, 9번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형 8번. 요새는 순환꼴이라고 해서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 잘 안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한두 개의 문제들만 그냥 기억해두자라고 하지. 결국은 뭐다? 유형 6번 1은 뭐예요? 여러 가지 문자를 포함한 뭐겠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라고 하면서 뭐래? 차수가 다르면 낮은 놈, 차수가 똑같으면 아무나라고 하잖아. 내가 이제 얘기했던 이거죠.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하자. 차수가 똑같으면 아무나 하세요. 그게 유형 6번, 7번, 8번인데 유형 8번은 순환꼴이라고 하거든. 순환꼴이 뭐냐면 이런 녀석 봐봐.
ABC 순환꼴이라는 거는 문자를 내 맘대로 바꾸더라도 식이 똑같은 거를 순환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A 대신에 B로, B 대신에 A로, A, B를 서로 바꿔봐. 그럼 문제가 달라지니? BA, B 플러스 A.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겠구나. 조금 다르네, 얘는. 좀, 아무튼 느낌이 좀 이상한 거고. 요런 녀석 보면 어때? 요런 녀석 보면. 문자 내 맘대로 바꾸더라도 이 식의 생김새랑 이 식의 생김새랑 이 식의 생김새가 똑같지. 이런 녀석을 이제 순환꼴이라고 합니다. 얘는 사실 개수가 조금 달라서 조금은 다른 느낌이야. 어쨌든 결론은 뭐다? 239번 온 김에 문제 한번 칠판으로 얘기만 하고 넘어가 보자. 일단 앞으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공통에서 묶을 거 보여요? 똑같은 식이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해진 게 보여? 저 상태로도 안 보이고 뭐 혹시 괄호를 전개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아. 공통인수 아니죠. 그런 형태의 공식 있어? 아니요. 세상 처음 보는 공식입니다. 공식 없어요. 세 번째, 쉬만할 녀석이 보여? 똑같은 식이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반복되니? 아니죠. 다 달라요. 그래서 문자 네 번째, 문자가 여러 개인 걸로 걸리는 거야. 그럼 누구에 대해서? A도 전개해보면 2차, B도 2차, C도 2차. 아무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고요. 또 앞으로 돌아가서 몇 번이야? 228번 가볼까? 이런 문제도 보면 뭐 어때? 인수분해 하라고 했어. 공통인수가 보여? 자, 참고로 요 녀석은 공통인수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걸 바라보면 땡큐. 볼 수 있으면 땡큐. 근데 이 문제를 여기서 설명한 거는 못 봐도 괜찮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 설명 잠깐만 다시 와봐. 이 공통인수가 사실은 제일 먼저 확인해 줘야 될 녀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공통인수를 이용하는 문제 생각보다 난이도 높습니다. 얘들아. 여기 있는 인수분해 중에 제일 어려운 걸 골라봐라고 하면은 사실은 보기차식? 방법이 어려운 거는 보기차식. 근데 보기차식도 풀이 똑같아 항상. 여기서 그럼 제일 어려운 거 뭐야? 라고 하면 사실 다 쉬워.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 하나 골라보세요. 제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유형을 고르세요라고 하면 사실은 공통인수예요. 왜? 그냥 딱 바라보자마자 전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항에 다 곱해진 것도 공통인수지만 적당하게 앞에 거 3개, 뒤에 거 3개 묶었을 때 공통인수가 보이는 것도 공통인수 문제거든. 그래서 공통인수에는 사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대놓고 공통인수가 보이는 유형. 근데 더 많이 나오는 유형은 뭐다? 식을 적당히 발견하여 공통인수를 찾으세요라는 문제. 그때 내가 이제 설명을 하죠. 그때 식을 적당하게 변형해야만 공통인수가 보이는 문제는 발견 못해도 괜찮아. 사실은 여기서도 풀 수 있거든이라고 보통 설명을 해. 방학 때 하는 교재에서는. 또는 지금 현재 마플 시너지 교재에서는. 근데 요게 제일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실제 학교 시험 문제라고 하면 킬러 문제라는 게 있지. 킬러 문제를 들어가 보면 마플 시너지에 담고 있지 않은 훨씬 어려운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서 다루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가끔 가다가 한 개 나옵니다. 그게 바로 공통인수에서 나와. 아무리 다른 방법 쓰려고 해도 안 통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식을 적당하게 잘 바라보면 공통인수가 보이는 문제라는 거거든. 또는 X 크로스형. 되게 기본적인 공식. 그 녀석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알았죠?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면 그때 나올 거야. 어쨌든 지금은 공통인수 발견하면 땡큐. 앞에 거 전개해서 2개 묶어봐. Y로. 그럼 뒤에 있는 녀석 마이너스 X 플러스 X 3승. 거기서 너희들이 발견을 하는 거야. 쏘리? 이거 제곱이다, 그치? 그때 발견을 하는 거야. 뭐가? 뒤에 있는 녀석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1마이너스 X제곱이 보이는 거야. 그럼 1마이너스 X제곱이 공통인수입니다라는 걸 발견해주세요라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사실 발견을 못하더라도 괜찮아. 왜? 다른 풀이가 있거든. 보자. 공통에서 발견 못했다 치자. 공식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시간할 녀석이 보여요? 아니요. 그러면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는 문자 여러 개. 2개 이상 쓰이고 있는 거다, 그치?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자? 전개를 해보면 X는 3차식, Y는 1차식. 차수가 낮은 놈은 Y. 그래서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죠. Y의 항과 Y가 없는 항으로. 그때 너희들은 보는 거야. 해보면은 보인다 그랬지. 지금도 발견 못하면은 그거는 좀 심각한 거고. 알았죠? 문자 여러 개는 내림차순 정리하면은 뭐가 보여?
또 여기서도 90% 이상 어떤 문제로 넘어가냐면 공통 인수 발견해 주세요라는 문제가 한 90% 이상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크로스형 도 나온 그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뭐다? 1-x제곱이 공통 1-제곱이 x제곱이 공통인수네. 묶어주면서 얘네들도 인수분해. 남은 거는 y-1 쏘리 y-x 하면 끝나요. 됐죠? 그래서 답을 찾아봅시다. 부호가 살짝 이상하죠? 답은 4번이에요. 뒤에 두 개의 항을 부호로 바꿔놨습니다. 되었음? 되었음? 갑시다. 그 다음엔요. 229번은 됐고, 그 다음에는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없네? 이거 먼저 하고 오자. 자, 몇 번? 239번 풀어봐요. 인수분해 해주세요. 자, 공통인수가 보이나요? 모르겠다 나도. 전개를 해보면은 또 보일 수도 있기는 해. 항상 안 보인다는 건 아닙니다. 발견을 하면 땡큐인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알았죠? 근데 뭐 일단 없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으로 풀어보자. 두 번째, 공식 쓸 수 있기에는 계수가 너무 복잡하고 시원할 녀석도 안 보이니까 문자가 A, B, C 세 개네. 내림차순 정리하자. 자, 가보자. 그때 전개를 해보면 여기 A 2차, B도 2차, C도 2차. 차수가 다 똑같지. 그래서 이거는 차수 똑같으니까 누구에 대해서? A에 대해서 합니다. 자, 여기서 B에 대해서 해도 되고 C에 대해서도 해도 됩니다. 알았죠? 근데 가끔씩 그런 건 있어. B로 해도 답은 나오고 C로 해도 답은 나오는데 그 과정이 조금 지저분할 수는 있어요. 근데 A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깔끔하게 해줍니다. 자, 지금은 순환꼴이니까 뭐로 하든 상관이 없지만 순환꼴이 아닌 문자 여러 개일 때는요. 내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라고 해서 나도 이제 가끔씩 장난칠 거야. 뭐 A로 할래, B로 할래, C로 할래 해서 예를 들어서 성훈이가 A로 할래요 라고 하면은 내가 그래 그럼 B로 한번 해볼까 하면서 장난칠 때도 있어. 근데 너희들이 시험 풀 때는 이상한 그런 객기 부리면 안 돼요. 알았죠? 학교 쌤들은 분명히 A로 또는 XY지면은 X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걸로 문제를 만들어 둘 거야. 개수들이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게. 근데 괜히 B로 했다가 개수가 지저분해졌다가 다시 깔끔하게 돌아오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 그래서 괜히 이상하게 YZ로 하지 말고 BC로 하지 말고 A로 하세요. 그럼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A에 대한 차수 높은 항 몇 창? 2창부터 출발해보자. 개수가 뭐예요? B 플러스 C입니다. 그럼 A의 개수는 A는 2차 항이라 그랬죠. A에 대한 1창을 해봅시다. A에 대한 1창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B제곱, 여기에서 마이너스 C제곱. 다시 한번 뭐라고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보이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봐봐. 그 다음 단계를 바로 생각 없이 보지 말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다음 단계를 내가 설명했지. 거의 90% 이상 공통인수 문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통인수가 없는 상태에서 크로스형일 수도 있어. 크로스형은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 딱 내림차순 정리했는데 앞에 B 플러스 C가 묶여있다? 그러면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을 하세요. 아, 저 B 플러스 C가 뭐가 나올 거다? A에 대한 1창이나 상수항에서 분명히 공통인수로 나올 거다라는 생각하면서 그 다음 하면 보자. 그러면 방금 A에 대한 1창 갈 때 뭐라 그랬어 내가?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거 바로 합차 썼을 겁니다. 그죠? 부호가 플러스죠. 그러면 A에 대한 상수항 가보자. A에 대한 상수항 어디 있어? 여기 몽땅 들어가 있네. 아, 보이죠? B 플러스 C가 공통인수라는 거.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어줄게요. 그럼 남는 거 뭐 나와요? A제곱에 플러스 B 마이너스 C에 A에 마이너스 BC. 여기서 뭐 나와? 이제 크로스형 나오잖아. 더 크로스로 곱해서 더 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지려면 C, 요 앞에 마이너스는 C에 붙으면 되겠네. 그럼 끝났다, 그치? 답은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가 보면은 몇 번이야?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C 때문에 2번이겠네. 되었죠?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마지막 문제는 7번에 있어요. 몇 번? 238번. 자, 237번, 236번, 235번, 238번까지. 235, 6, 7, 8번. 235번으로 갈까?
235, 6, 7, 8번 사실은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236, 7, 8번은 왜 터프고 237, 8번은 아니네. 4개 다 터프네. 여기는 터프. 요 문제가 내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문제 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알고 있나? 일단 이거 원래는 풀어보세요라고 하면 더 좋은데 그냥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일단 공통에서 안 보이고 공식 쓸 수 있지 않으며 시원한 녀석이 없는 문자가 x, y 두 개인 녀석이니까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겠지. x가 몇 개야? 몇 차야? 2차야. y도 몇 차야? 2차거든. x도 2차, y도 2차인 식입니다. 뭐 해주세요? 나무나에 대해서는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보통 x로 하겠죠. x에 대해서는 내림차순 정리하자. 이 상태로 이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잘 봐라. 내가 한 문제를 더 보여줄 거야. 그 문제랑 구분을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 풀어보세요가 아니라 풀어봅시다. 어떤 문제냐면, 자, 뒤에 있지만 너희들은 다 나중에 뒤에서 어차피 시험 대비에 나오거든. 그때 한 번 더 할 거예요. 갑시다. 지금처럼 똑같아. 뭔가 주어졌어.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그 이후에 식을 보면서 바꾸자. 자, 간다. 내림차순 정리한다. x제곱에 마이너스를 묶나 이거? 마이너스를 묶자. 2로 묶자. 그래서 y에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ky 제곱에 마이너스 18y에 플러스 5예요. 자, 얘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k를 구하세요고 얘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k를 구하세요. 똑같은 문제예요. 오케이? 둘 다 인수분해 문제야. 근데 두 문제가 다른 거 알겠어? 풀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풀이는 어떻게 하고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어? 일단 뭐가 달라? 뭐가 힘들까? 홍아. 알겠니? 뭐가 달라? 끄덕끄덕이 아니라 뭐가 달라? 인수분해. 그렇지. 자, 그래서 왜 앞에 거는 할 수 있고 뒤에 건 못하냐면 K의 위치입니다. 앞에 녀석은 결국 1차항은 무슨 형태? 합이 뭐냐를 보여주는 거고 상수항 부분은 뭐야? 곱이 뭐냐를 보여주는 거야. 그때 얘가 뭐랑 뭐의 곱인지가 뻔하잖아. 그지? 상수항 부분만 한 번 더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어떻게? y 플러스 1과 y 플러스 4의 곱이거든. 그러면 무조건 요 녀석을 앞에 있는 넌 xx로 해서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줬을 때 이놈들의 합이 얘면 되니까 k는 5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k의 위치가 상수항이나 요 완전 상수항이나 y제곱에 붙어 있을 때도 가능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이쪽에 k가 붙어 있으면은 이유형에 속하고 1차항 쪽에 k가 붙어 있으면은 이유형으로 집어넣어요. 알았니? 자, 간다. 그럼 여기서는 아무리 이 녀석을 뭐랑 뭐의 곱이지 하려고 해도 못 찾아.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요거는요, 유형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건 어차피 요거 나올 때 할 거다. 요거. 요번 시험에 둘 다 나옵니다. 이번 중간고사 때. 그래서 이거는 뒤에 단원에서 할 때 설명할 거예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랑 뭐? 크로스형과 요거. 뭐예요? 지금 잘 써놓으세요. 판별식이 0이다로 풀 수 있습니다. 언제 나오냐면 저기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나오겠고요. 교재는 78페이지, 79페이지에 나옵니다. 마플의 문제. 잘 기억해두세요. 그때 가서 왜? 라는 것도 같이 설명해 줄 거야. 거기에 있는 대표용 문제였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판별식을 써. 그 식이 y에 대한 2차식일 거야. 능력이 붙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판별식이 0이다 써요. 알았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는 0이라고 쓰면 답 나와. K는 무조건 하나 나오게 돼 있어. 알았죠? 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앞에 거 요것만 풀고 끝이 아니다. 알았지? 얘도 있다.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보여주고만 끝낼게. 그래서 판별식 한번 씁니다. 뭐예요? 자, 전개 바로 하자. 아, 4분의 D. 아, 4분의, 맞지. 전개해요. 정리해요. 한 번 더, 얘의 판별식을 또 씁니다. 2차식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방정식 맞고. 또 4분의 D. 얘가 0 되도록 하세요. 얘가 9면 되죠. K는 얼마? 마이너스 8 하고 끝나는 거야. 알았음?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지금 이 유형 몇 번이에요? 235번이니까 유형 7번이죠. 여기서 요 문제 보이니? 238번 K가 어디 붙었어? 상상 부분에 붙었지. 그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잘 못하겠다 싶으면은 판별식은 0이다로 풀어봐요. 어차피 이번 시험에는 어떤 풀이 방법을 쓰세요라고 안 할 겁니다. 둘 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서술형에 나오더라도 둘 다 모범 답안이고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238번은 판별식은 0이다로 풀면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합시다. 자, 우리 화토반이죠? 생각해보니까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끝이구나, 그지?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바로 풀이를 해야 되는구나, 그지? 나 토요일반인 줄. 그래서 오늘 숙제는 어디까지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일단은 유형 9번까지라고 할게요. 247번까지. 몇 개 안 되죠? 한 50문제 되나? 그래서 247번까지 풀어오시고, 아닌데. 다 낼까? 다 낼까? 성원아? 아니야? 알았어. 지난번에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자, 247번까지가 오늘 숙제입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봐요.